혹시 인공위성에서 찍은 한반도 밤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남쪽은 대나처럼 환한데 북쪽은 새까만 암흑에 잠겨 있잖아요. 근데 이게 꼭 밤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낮에 봐도 정말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산의 모습이에요. 남한의 산은 딱 봐도 푸르른데 휴전선 너머 북한의 산들은 대부분 붉은 흙을 그대로 드러낸 민둥산이거든요. 대체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생긴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부터 바로 짚어볼게요. 북한의 산이 이렇게 된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농업 정책 때문이고요. 둘째는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만성적인 식량난과 에너지난,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걸 되돌릴 수 없게 만든 국제적인 고립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알려면 말보다는 역시 숫자를 보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한번 보세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딱 10년 동안 북한에서 사라진 순면적이 무려 22만 헥타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 전체 면적의 3.6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계속되는 자원 부족에다가 나무가 없으니까 홍수는 더 심하게 나고 악순환이 반복된 결과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전체 산림 면적 자체는 남한이랑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래요.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아주 결정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숲의 질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이 바로 인목 축적이라는 건데요.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숲의 면적이 아니라 그 안에 나무가 얼마나 빽빽하게 또 실하게 들어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말하자면 숲의 건강 성적표 같은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진짜 현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945년 광복 직후에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인목 축적이 3분의 1로 똑같았어요. 출발선이 같았죠. 그런데 그 후로 남한의 숲은 꾸준한 노력 덕분에 밀도가 거의 10배 가까이 빽빽해졌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어때요? 1990년대를 정점으로 오히려 뚝 떨어졌죠. 겉보기엔 산인데 속은 텅 비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된 걸까요? 그 비극의 시작은 1970년대 한 국가정책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주체농법이라는 건데요. 산비탈을 깎아서 계단식 밭, 그러니까 다락밭을 만들고 거기에 화학 비료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결국 재앙을 부르는 연쇄반음의 첫 단추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수확량이 좀 느는 것 같았겠죠. 하지만 결국엔 땅의 힘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고 흙을 단단히 붙잡아주던 나무들마저 모두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농업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거렸겠죠. 결국 주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숲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밥하고 난방할 땔감도 없고 당장 먹을 것도 부족한데 눈앞에 산이 있다면 어땠을까요? 나무를 베어서 땔감으로 쓰고 그 자리에 텃밭이라도 만드는 게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절박함이 만들어낸 악순환이었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렇게 개인들이 생존을 위해 나무를 베는 걸 넘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베어내는 나무의 양도 이미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좀 보세요. 이미 숲이 텅 비어가고 있는데도 울창한 남한보다 무려 1.7배나 더 많은 나무를 베어내고 있어요. 이건 뭐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요인입니다. 설령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해도 너무나 심각한 국제적 고립 때문에 사실상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무작정 나무만 다시 심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현대의 산림관리라는 건 굉장히 과학적인 분야인데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전 세계가 쌓아온 발전된 기술과 지식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양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할지 결정하는 기술이라든지 드론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씨앗을 뿌리는 기술, 또 새로운 병충해를 막는 노하우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망가진 자연을 되살리는 데 꼭 필요한 현대적인 지식과 기술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거죠. 결국 이겁니다. 잘못된 정책이 자원 부족을 낳고 자원 부족은 주민들을 숲으로 내몰았죠.
그런데 이걸 해결할 지식과 기술은 국제적 고립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인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든 위기 상황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고 또 도전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저 헐벗은 산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그 길고 긴 여정을 시작하려면 과연 어떤 종류의 협력과 변화가 필요할까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북한의 산이 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그 복잡한 배경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